보아. 자, 오늘은 애 낳으면은 1억 빚을 갚아준답니다. 인구 데드크로스에 의한 파격 대책이다. 왜냐면 지금 사망자 수보다 출생자 수가 더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아, 이게 이제 인구 데드크로스가 왔다는 걸로 엄청 심각한 상태죠. 그게 이제 올해부터, 작년인가 올해부터 하여튼 일어났어요. 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인구 늘리기에 비상이 걸렸다. 잘하면은 30년 이내에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가 한 30개 정도는 사라질 수도 있다. 절반은 30년 안에 절반이 사라진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인구 데드크로스도 지금 일어난 상황이고,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인구, 이제 2020년 말의 현재 인구는 5,182만이었는데 1년 새 2만 8,380명, 0.004% 감소했죠.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현실화됐다. 이게 그러면 내년으로 가면 좋아지냐? 형님들이 형님 누나분들이 힘을 조금 더 내어주셔야 이게 되는데 당장은 좀 어렵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데드크로스가 이어진 상태로 계속 이어질 건데 이걸 언제 빨리 잡을 수 있느냐가 초관건이죠. 인구 감소로 중소도시는 물론 대도시까지 빈상이 걸린 상태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깊이 가보면은, 자, 우린 1억 줄게 묻고 더블로 가는 출산 장려금이죠. 자, 우리 또 지방자치단체들도 야수의 심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묻고 더블로, 이 또 한국인의 특징이죠. 우리는 앞뒤 안 가리고 일단 묻고 더블로 가는 민족입니다. 자, 창원시는 결혼한 부부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저리의 결혼 드림론을 지원하고 3년 안에 자녀를 출산하면 이자를 면제.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하시고 3년 안에는 자녀를 출산해 주시면 1억에 대한 이자가 없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10년 안에 자녀 2명을 낳으면 대출금의 30%를 탕감하고 세 자녀인 경우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지금 정책은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처음일 거예요. 아마 자녀 정책으로는. 그래서 창원시의 관계자가 매년 4만 명씩 인구가 감소한 헝가리가 비슷한 지금 창원시가 펼치는 비슷한 정책을 하면서 30년 만에 혼인 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례를 참고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여성단체랑 또 약간의 문제가 있고 조금 시끄럽긴 한데 그것까지는 보지 않고요. 그러면은 각 지역별로 이렇게 난린데 각 지역의 정책들이 지금 출산 정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는 결혼한 지 2년이 안 된 청년 부부가 아파트에 입주한 뒤 자녀 2명을 낳으면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주는 더 행복한 주택을 공급하고요. 그 평수가 한 17.8평형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울산시는 이제 올해 2021년 4월부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를 매달 최대 35만원까지 최장 10년간 이렇게 계산하면은 120 곱하기 35만원 하면 한 4천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했고요. 신혼부부에서 가장 부담 요소인 주거비를 지원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시책이다. 울산시의 지역 출생아 수가 2010년에 11,400명에서 2019년에 7,500명. 와, 눈물 없이 볼 수 없습니다. 이 9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 한 30-40%가 줄었는데 이게 늘어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제 각 지방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럼 울산시만 이렇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충북 제천시는 최대 5,150만원까지 주택 구매 대출금을 내주는 상쾌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을 도입했고, 결혼 후 5천만원 이상 주택자금을 대출한 가정이 아이를 낳으면 150만원, 둘째는 1,000만원. 한 명은 혜택이 작죠. 한 명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 2명도 안 돼요. 3명까지는 하면은 4천만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3명이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3명까지는 나아야지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도 뭔가 좀 나아지는 게 없다. 이렇게 되면 아마 셋째가 아니라 넷째까지도 나올 거예요. 넷째를 나오면
뭐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게 이래도 없으면 다섯째까지 가겠죠. 그래서 셋째에서 제발 다 3명씩은 나와서 더 이상 우리가 인구에 대한 머리를 고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부산시도 난리가 났죠. 신혼부부가 1억을 대출받으면 이자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만 43세 1인 가구 청년에게는 월 10만원을 지원해요. 왜냐하면 이 1인 가구가 결국엔 2인 가구가 될 수 있고 3인, 4인, 5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포섭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만 있냐? 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보은군 같은 경우는, 충북 보은군은 2018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 출산모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줘요. 월 10만원씩 20년간 2,400만원의 보험료를 군에서 대납하는 거예요. 다둥이 엄마는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 엄청나죠. 그 각 지역이 난리예요. 자, 지자체는 출산 장려금도 대폭 올리고 있는 거예요. 청량군은 올해 첫째가 500만원이에요. 둘째는 1000만원, 셋째는 1500만원, 넷째는 2000만원. 넷째까지 왔죠. 그러니까 다섯째 이상은 3000만원. 다섯째까지 온 거예요. 5명을 놓으면 3000만원. 그러니까 500 받고 1000 받고 1500 받고 2000 받고 3000 받는 건가? 앞에 건 빼나?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다 주겠죠. 그래서 이 같은 출산 장려금은 전국 최고 수준이에요. 지난해까지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이었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 장려금은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라고 했고, 면적이 서울의 80%인 청량의 인구는 3만 명이에요. 서울이 지금 거의 1000만이 넘어가는데 여긴 3만 명이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인구가 안 느니까 정말 심각한 거죠. 자, 그러면은 왜 그러면 창원은 1억이라는 이 파격적인 것을 내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유, 1억을 준 이유가 있어요. 창원시에서. 그 지금 보시면은 다른 지자체나 뭐 파격적으로 주나 이런 것들이 거의 5천만원 선에서 다 되는데, 창원시는 묻고 더블로 1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또 묻고 더블의 민족 아닙니까? 묻고 더블로 1억인데, 그럼 창원의 역사를 보면서 창원이 왜 1억을 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의 역사, 진해, 마산, 창원 이렇게 합쳐져서 지금 창원이 된 거잖아요. 원래 창원은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셋시가 나눠져 있었죠. 근데 이게 통합이 된 거예요. 2010년도에. 자, 원래 지명은 진해는 웅천이었고, 이제 식민지 시대 때 군항이 건설이 되면서 진해로 바뀌게 된 거고, 뭐 진해에는 이런 뭐 장옥거리, 방사형 중원 노타리 등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마산은 압축 성장이죠. 압축해서 우리가 70년대에 폭발적으로 경제가 발전할 때 그때를 이끌었던 도시가 마산이죠. 뒤를 돌아보기 좋은 도시라고 해요. 왜냐면 과거에 그렇게 큰 도시였던 마산이 지금은 통합이 되었고 어쨌든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마산이 점점 침체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1970년대 수출 자유 지역으로 번성했고 80년대에 전성기였죠. 그리고 3.15 의거 발원지죠. 우리 민족 4.19 혁명이 일어났던 김주호 열사의 시신 인양지이기도 한 아픔의 역사도 가지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마산의 역사, 창원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구 통계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0년대 수출 자유 지역이 생겼죠. 1970년 마산이 수출 자유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기업들이 앞다퉈 마산으로 내려오면서 한일합성, 한국철강 이 중에서 없는 기업도 많을 거예요. 무학으로 대표되던 기업들이 번성했을 때 이야기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제 1위는 당연히 서울이죠. 근데 보시면은 이 1970년도에 마산시는 전국의 26위 도시였어요. 한 18만 정도 있는 도시요. 이 도시가 이제 수출 자유 지역이 생기면서 보시면은 1980년도가 되어서 전성기라고 했잖아요. 이때 26위에 있던 도시가 8위까지 올라가요. 거의 울산 다음이에요. 지금 수원 뭐 여기는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그렇죠. 수원 11위, 시흥 이렇게 지금 막 뜨고 있는 도시들은 고양시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산시가 전국에 8위하고 인구도 38만으로 엄청 늘어났죠. 그러면서 이때가 최정성기였어요. 지금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인데 오히려 인천이 나중에 올라갈 거예요. 대구는 더 내려갔죠. 순위가. 그리고 마산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예요.
요 1990년대 오면 본격적인 쇠락기를 맞이하죠. 왜냐하면 수출 지역이 빠지고 우리가 제조업 중심에서 점점 이제 3차 산업혁명으로 가잖아요. 정보와 인터넷, IT 이렇게 가는 거죠. 거기에 발맞추지 못했죠. 그래서 8위에서 12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반도체니 이런 수원이 있는 곳은 점점 늘어나는 거고, 수원에 이제 그 반도체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조업도 첨단 제조업으로 가야지만 어느 정도 살아남는데, 창원은 그래도 조금 그런 게 잘 활성화되어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곳이고, 진해 같은 경우는 그냥 군사 도시니까 시긴 하지만 뭐 순위권에 들어가진 않죠. 그 성남시도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보시면은 전주시보다 더 적죠, 마산시가. 이제 2000년대로 가면 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는 거죠. 창원도 마찬가지죠. 창원도 16위로 떨어졌죠. 창원도 제조업 중심이 아니니까 더 떨어지긴 하는데, 마산은 18위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용인은 치고 올라가는 도시죠. 수도권이니까. 그러니까 이 행정구역을 보면 거의 수도권이 이제 압살하는 거죠. 지방 도시들은 거의 없어요. 상위권에 있었던 지방 도시들은 거의 없어지고, 지금 마산이 18위까지인데 2000년인데 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창원도 떨어지고 마산도 떨어지고 진해도 떨어지니까, 야, 이거 다 죽을 수 없다. 우리가 세 개가 힘을 합치자. 이렇게 해서 창원시가 된 거죠. 자, 근데 이 와중에 마산보다 더 눈물 없이 볼 수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자, 김제시입니다. 김제시가 보시면은 75년인데 소멸될 도시가 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김제시가 심각해요. 1900여기 그러면은 처음에 김제시의 위치가 어디였냐 보시면은 김제시가 여기 있어요. 김제군 14위에요. 1970년도만 하더라도 김제시는 우리나라에서 14번째로 큰 그런 도시였어요. 김제가 군이었죠. 여기 보시면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시라고 하는 곳들이 많지가 않아요. 순위권에. 오히려 농업도시니까 군이나 이런 곳이 순위권에 있죠. 근데 우리가 2000년대 오니까 도시의 인구가 밀집화되어 있고 군이나 이런 곳이 이제 순위가 뒤로 처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14위였던 김제시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인구의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거의 10만이 약간 넘는데 아마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김제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019년도에 창원시가 왜 1억을 베팅했는지 점점 알 수가 있습니다. 창원시가 합쳐지면서 마산, 창원, 김해가 합쳐지니까 100만 이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보시면은 이 100만 이상 도시예요. 용인도 100만 이상이죠. 고양, 수원은 뭐 120만 이상이고, 울산도 강력시인데 요 노란색은 강력시죠. 강력시는 다 100만 이상이에요. 근데 강력시가 아니지만 100만 이상인 도시가 수원, 창원, 고양, 용인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창원시는 빠졌어요. 8,550명이나. 근데 반대로 고양시나 용인시는 어떻게 돼요? 19년 1월 때만 해도 9위였던 창원시가 11위로 내려앉았어요. 고양시랑 용인시는 더 늘어났죠. 오히려 인구 증감을 보시면은 인천도 더 늘어났어요. 그에 비해 대구도 눈물 없이 볼 수 없고 부산도 눈물 없이 볼 수 없죠. 서울의 이 인구들이 빠져나가면서 고양이나 용인, 인천 이쪽으로 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크죠. 나머지 지역은 저출산은 전국적으로 다 겪고 있는 문제지만 아무튼 이렇게 수도권으로 집중화되어 가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원시는 깠다 가다가는 이 지금 100만 이상의 도시가 다시 보시면은 뭘로 지정이 돼 있냐면 강력시는 아니지만 특례시로 지정이 되었어요. 특례시. 인구 100만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이 특례시 출범 공동 TF를 구성했어요. 이 특례시가 뭐냐? 특례시가 뭔지 봤더니 2022년도에 창원이 특례시가 되는데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가 해당이 되고 기초지자체이지만 각종 그 지방 사업에서 자율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특례시가 되면은. 그러니까 겨우 100만이 넘으니까 이거 특례시 빠질 수도 있는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원시는 통합 이후 잠시 증가하던 인구가 2010년도에 통합이 되었는데 11년부터 12년 줄곧 감소 추세를 돌아섰고 이 10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한때 창원시 인구가 108만 명에 이르기도 했는데 105만 명 선이 2019년도에 무너졌고, 특례시를 앞둔 창원시는 인구 100만 사수팀을 만들어 5년간 1만 명 증가를 목표로 결혼 드림론을 추진하기로 한 거예요. 즉 인구를 계속 유입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묻고 더블로 1억을 던진 거예요. 특례시에서 빠지면 안 되니까. 이 특례시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창원시가 영혼의 영끌 진짜 야수의 심장으로 베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원시가 1억의 베팅을 건 이유는 지금 이 2020년도에 특례시를 앞두고 특례시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영혼의 1억 베팅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창원시 1억을 베팅을 했던, 그리고 나머지 지자체들이 인구 증가를 위해서 많은 베팅을 하고 있듯이 지금 우리가 70년대에 딱 요 피라미드 구조였거든요. 근데 지금 딱 완전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인구 정책이 잘 이루어져서 이런 제도들이나 어쨌든 뭐 잘했니 못했니 따질 게 아니라 어떠한 제도든지 좋은 제도가 나와서 요 피라미드가 다시 반대로 돌아서 요 역삼각형이 아니라 피라미드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힘을 내어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입니다. 안녕.